제6장의 불평에 대처하는 안전장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 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 세일즈맨들은 이런 실수를 곧잘 저지를 원한다.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도록 두어라. 상대방은 자신의 사업이나 문제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질문하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만일 상대가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당신은 상대방의 말을 끊고 싶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상대방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무서운 생각들이 어우성치는 상태에서는 당신에게 어떠한 관심도 기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참을성 있게 경청해라. 그가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해라. 이런 방법이 사업회에서도 도움이 될까?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방법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인 영업사원들의 이야기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업체 중에서 한 곳에서 1년치 자동차 시트 커버 생산 자재를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세 곳의 주요 제조사에서 자재 견본을 만들었다. 자동차 생산업체의 경영진들은 각 견본을 확인한 뒤에 모든 납품업체의 대표에게 계약을 위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통지했다. 한 제조사의 대표인 GBR이 도시에 도착했을 당시에 그는 지독한 후두염을 앓고 있었다. 내 강연에 참석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서 경영진들을 만나야 할 때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속삭일 수 있을 정도였어요. 회의장에 들어가서 섬유기술사, 구매 대리인 영업이사 그리고 회장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려고 해보았지만은 꺽꺽대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모두 책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기에 나는 종이 위에 이렇게 적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사분들, 제가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표본을 보여주며 장점을 칭찬했습니다. 내 상품의 가치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던 회장은 내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나는 오직 미소와 끄덕임 그리고 몸짓 몇 번만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회의로 나는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50만 야드가 넘는 물량을 주문받은 것이었습니다. 160만 달러에 상당하는 내가 성사시킨 것 중에서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그날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면 계획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계기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전기회사의 조셉 S. 웨버는 펜실베니아 주의 르란드 농부들이 모여있는 한 풍요로운 구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떠났다가 똑같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관리가 잘된 농가를 지나는 동안에 그는 구역 담당자에게 물었다. 왜 이 사람들은 전기를 쓰지 않나요? 담당자는 넌더리가 난다는 듯이 대답했다. 구두쇠들이라서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싫어합니다. 저도 시도해보았지만 가망이 없어요.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몰랐지만은 외부는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농장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나이가 지긋한 드러 켄 브로드 부인의 모습을 드러냈다. 외부는 당시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면전에 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우리와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 마구 퍼부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드러켄 브로드 부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달걀을 조금 사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문을 조금 더 열고 의심스럽다는 듯이 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도미니크 종 닭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신선한 달걀을 조금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문이 조금 열렸다. 궁금해진 그녀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닭이 도미니크 종인지 어떻게 아시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닭을 기르거든요. 이처럼 훌륭한 도미니크 종은 처음 봅니다. 그녀가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은 채로 물었다. 왜 댁에서 낳은 닭이란 쓰지 않으시고요? 우리 집에 있는 레그헌 닭은 껍질이 흰 달걀을 낳거든요. 열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케이크를 만들 때는 흰 달걀보다 갈색 달걀이 훨씬 좋거든요. 제 아내는 케이크 요리에 아주 자부심이 있답니다. 그때 드러켄 브로드 부인은 훨씬 부드러운 태도로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는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다가 그 농장에 멋진 양계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드러켄 브로드 부인, 남편이 만드는 유제품보다도 직접 암탉으로 버는 수입이 더 많으시겠네요. 명정, 그녀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표현으로 머저리 같은 남편이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계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양계장을 둘러보는 동안에 나는 그녀가 만든 기계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나는 특정 사례를 추천하고 온도 조절을 제시하기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녀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곧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이웃 몇몇이 양계장에 전기 조명을 단 뒤로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전기를 달았을 때 그녀가 얻게 될 이익에 대해 나의 솔직한 의견을 원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에 드러켄 브로드 부인의 도미니크 종 닭들은 따스한 전기 불빛 아래에서 만족스러운 듯이 꼬부득거리며 모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약을 체결했고 부인은 더 많은 달걀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했고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면 이 펜실베니아의 네덜란드 출신 농부 부인에게 전기를 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팔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뉴욕 일간지의 경질란에 대형 광고가 등장했다. 독특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찰스 T. 큐벌리스는 그 광고에 답장을 보냈다. 며칠 뒤에 그는 면담을 보러 오라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에 그는 월가에서 여러 시간 동안 해당 기업의 창립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썼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회사와 같은 저력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대단히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28년 전 사무실과 속기사 한 명만을 둔 채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거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초창기의 고생담을 나누고 싶어 한다. 그 사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단단수학의 $50와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가에 관하여 한참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좌절에 맞서 싸웠는지, 저름을 이겨냈는지, 일요일과 휴일에도 일했고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했는지도 들려주었다. 그래서 지금은 월거의 주요 경영진들이 자신을 찾아 정부와 조언을 구한다는 것도 말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실제로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끝으로 그는 큐벨리스에게 그의 경력에 관하여 간략하게 물은 뒤에 부사장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찾던 사람인 것 같네. 큐벨리스는 미래의 고용주가 성취한 일들을 알아보는 노력을 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그의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도하도록 하여 좋은 인상을 남겼다.
진실은 우리의 친구들마저 우리의 자랑을 듣고 있기보다는 자신의 성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오시코프는 이렇게 말했다. 적을 만들고 싶다면 친구들을 넘어서라.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친구들이 당신 넘어서도록 내버려 두어라. 어째서 그 말이 정답일 수 있을까? 친구들이 우리 자신보다도 뛰어날 때 그들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도 뛰어날 때 그들은 열등함을 느끼고 부러움과 질투를 키우게 될 것이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해석하자면 이렇다. 다이엘렌스 브루드이스 뒤에 스칸데 브루드. 가장 순수한 기쁨은 우리가 부러워한 사람들의 불행으로부터 나오는 악에 찬 기쁨이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가장 순수한 기쁨은 다른 사람의 공경을 보는 것에서 나온다. 맞다. 당신의 친구 중에는 당신의 승리보다는 공경에서 더 많은 만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의 성취는 별것 아닌 것처럼 하자. 겸손해지자. 그건 항상 옳은 방법이다. 어빙 코브는 올바른 기술을 쓸 줄 알았다. 한 번은 한 변호사가 증인석에 선 코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코브 씨,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코브는 대답했다. 저는 능력보다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당신이나 나나 그리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세기 후면 완전히 1세기 될 것이다. 우리의 하찮은 성과를 떠느라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도록 만들자. 잘 생각해보면 당신 또한 그리 자랑할 것이 없다. 당신이 멍청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건 사실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갑상선에 있는 동전 크기의 요오드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당신의 갑상선을 열고 요오드를 조금 떼내면 당신은 멍청이가 된다. 모퉁이 약국에서 5센트에 살 수 있는 요오드 몇 방울이 당신의 정신병원에 가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다. 고작 동전 크기의 요오드가 자랑할 게 못되지 않는가? 그러니 사람을 설득하고 싶으면 다음의 규칙에 따르라. 상대방으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어라.